네, 이제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고리 오늘은 유한타증권 송태영 과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연결고리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반도체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PC와 스마트폰 수요가 부진할 것이다라는 우려인데 이것도 PC라고 하니까 또 최근에 그 델 얘기가 또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금요일 날 처음 나왔던 내용은 아니에요. 네. 지난주에 계속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한 이후부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왔던 원인이 사실상 PC하고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도 그 중에 하나였군요. 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먼저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 금요일 날 한 1.8% 정도 하락을 하게 됩니다. 네. 지수가 소폭이나마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지수가 하락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 심리가 그닥 좋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31일 날 이제 니케이 아시아에서 나온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TSMC CEO인 마크 리우가 세계 시장에서 가전 수요가 줄어들 조짐을 점점 보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히나 이제 중국 관련돼서 이 우려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스마트폰하고 PC, TV 등의 이 분야에서 경기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 제조업 경기가 위축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공장 셧다운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JP 모건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중국 내 코로나 재확산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스마트폰 부품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국 스마트폰 최종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키게 되면서 2022년도에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를 줄어들게 만들 것이다. 즉 스마트폰에 대해서 점점 팔리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상 얼마 전에 중국에서 이 스마트폰 판매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판매에 대한 이러한 자료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스마트폰 판매가 많이 부진을 겪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요? 뭐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 셧다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기는 하겠지만 중국에서 결국은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준다는 것은 뭐 전 세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줄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보게 되면 관련된 종목들 역시나 주가의 흐름을 좋지 못했었는데요. 먼저 퀄컴 같은 경우에는 한 3.8% 정도의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JP 모건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이 JP 모건이 역시나 이제 스마트폰 수요 둔화에 대한 원인으로 인해서 애플하고 퀄컴 두 종목을 탑픽에서 제외를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애플도 약보합으로 그래서 맞췄군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애플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이 아이폰 SE에 대해서 생산량 20% 감축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죠. 그런 부분이 실적에 대한 부분하고도 연관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지 않나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델 관련돼서도 주가의 흐름은 썩 좋지 못했습니다. PC 회사만 한 3% 정도 하락이 됐는데 이 골드만삭스에서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이 최근 PC 시장을 보게 되면은 특히 저가형 제품 관련돼서 수요가 빠르게 위축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가형이면 통상 PC면 게이밍 PC는 아니겠네요. 뭐 아무래도 이제 사무용이라든지 이런 거가 사실상 언택트로 인해서 이제 많은 교체 수요가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아무래도 좀 줄어들게 될 거고 뭐 그런 부분 때문이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이제 계속적으로 고인플레이션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소비에 대한 여력이 줄어들게 될 거고 소비의 여력이 줄어들게 되면 고가형 같은 경우에 사실상 늦게 이제 반응이 오는데 저가형은 바로바로 반응이 오잖아요. 그런 없으니까. 부분도 이제 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아껴서 더 쓰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인데. 그래서 일단 델 같은 경우도 좋지 못했고요. 뭐 AMD 같은 경우에도 한 1% 정도의 하락세가 나왔었는데 이 바클레이즈에서 이제 PC하고 비디오 게임 등의 엔드마켓에서 수요가 일정 기간 저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목표 주가를 148불에서 115불로 이제 낮춰주는 모습이 있었었고요. 리오졸트 웰스에서도 보게 되면은 PC 수요의 둔화가 우려 요인으로 고려했을 때 AMD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은 합리적인 투자 전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렇군요. 근데 이 내용을 조금 더 보게 되면 사실상 신중하게. 긍정적인 내용의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PC 수요에 대한 부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위험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괜찮은데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에 대한 우려감이 일단은 지난주 후반에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었고 네네. 반도체 전반적으로 조금은 투자 심리가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 관련해서는 뭐 낸드라든지 뭐 피부에 좀 안 와닿는 그런 산업용 반도체 중심으로 부족하다 이런 얘기만 듣고 있다가 이제는 PC라든지 좀 바로 게임과 같은 연결되는 그런 부분으로 또 오니까 반도체 부족이 이제 좀 더 확산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관련된 종목도 어떻게 볼까요? 뭐 아무래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전반적으로 이런 수요 둔화의 타격을 바로 받을 수밖에 없는 같이 부분이고요. 가겠죠. 예. 특히나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 사업 부분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일단 주가가 계속적으로 발목이 잡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반도체 메모리 쪽에서에 대한 MS를 보게 되면 사실 PC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도 큰 우려감을 적기는 하지만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크잖아요. 서버하고 예. 스마트폰 거의 양대 MS를 갖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우려감이 조금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결국 반도체 관련돼서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쪽에서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그림이 나오든지 네. 아니면 서버 쪽에서 무언가 서버에 대한 수요를 더욱더 올려줄 수 있는 이슈가 발생을 하든지 그래야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와줘야지만 이런 반도체 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더욱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서버에 대한 수요에 대한 이슈는 아무래도 인텔이 계속적으로 출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DDR5의 이제 사파이어 레피즈가 출시가 되어야지만 그렇군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이슈는 언제 나올지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관련된 기업으로 테크인까지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좀 알아봤고요. 두 번째 연결고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도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또 이 전기차 쪽에서 테슬라입니다. 1분기 사상 최대 차량을 인도했다. 항상 주문하면 안 온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런 게 좀 무색할 정도로 결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1분기 생산한 전기차에 대한 양을 보게 되면은 네. 30만 대를 넘기게 돼요. 이게 작년 대비 한 70% 정도 증가를 했고요. 많이 늘었네요. 그리고 인도한 전기차를 보게 되면 31만 48대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 네. 역시 이거나 거의 70% 정도가 늘어난 작년 대회는 수치입니다. 잘했네요. 뭐 아무래도 테슬라가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이지 않나라고 보시면 네, 될 것 네. 같고요. 다만 이제 인도한 차량을 보게 되면은 네. 차종에서 이제 소형 세단 모델 3 예. 그리고 SUV 모델인 모델 Y 예. 이게 이제 95% 정도 다 싼 거네요.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서 그러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많이는 팔았는데 수익성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 방해가네요, 뭐 약간. 이런 네. 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패스트셋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사실 31만 7천 대를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아까 이제 31만 대를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예, 하회했네요. 약간 하회를 네.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 30만 9천 대였거든요. 예. 거기에는 뭐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CNBC에서는 테슬라가 지속되고 있는 공급망 문제하고 이 일부 공장의 폐쇄로 예상보다 좀 적게 생산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이 월가에서는 평가를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이 GLJ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공급체인 차질 그리고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이 나타난 이 테슬라 이익률은 어쩔 수 없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업황 자체가 좀 약간 예. 부진한 부분이 있는 이야기를 거죠. 좀 하고 있고요. 예. 2021년도 1분기 이제 가격 인상을 단행을 하기는 했지만 상기 요인을 이제 상쇄할 만큼의 큰 폭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률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문제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테슬라가 상당히 이 같은 성과를 이룬 것은 대단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다른 업체들 대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정말 압도적으로 훨씬 더 잘했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또 큰 공장 또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또 다른 호재가 되고 있죠. 그럼 관련해서 이제 전기차 또 뭐 2차 전지 소재 뭐 어느 쪽으로 봐야 됩니까? 뭐 아무래도 테슬라와 관계도가 높은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딱 같고요. 떠오르는데요. 뭐 LNF LNF.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네. 주가가 어느 정도 잘 반영을 해주고 있지 않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 외에도 보게 되면 이제 첨보라든지 전해질, 예. 아니면은 KC까지도 뭐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소재 쪽과 관련된 종목들로 연결을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안타 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